어째 공부는 잘하고 있습니까? 이정민입니다. 오늘은 이제 커리큘럼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해고, 청고, 포철 요 학교들의 3등급 이상, 그 다음에 일반고 1등급 요 언저리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고 고1에서 고3 초반까지 이렇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커리큘럼 이야기 먼저 할게요. 훌륭한 선생님 만나는 거, 뭐 과외쌤, 뭐 비싼 과외쌤 뭐 다 중요한데 어떤 커리큘럼으로 배우는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것들은 이제 아마 고3 자녀가 없으신 학부모님들은 어려운 용어들이 좀 많이 보일 거고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고1, 2만 돼도 적당히 알아먹을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기는 해요. 사실은 이제 같은 커리큘럼이랑 같은 문제집 가지고도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수업하는지에 따라서 당연히 다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전투를 이기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선생님의 가르침의 역할이고 전체의 전쟁, 그러니까 운영에 대한 것들은 이제 커리큘럼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커리큘럼 짜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워가지고 그냥 유명한 가해 선생님, 유명한 학원쌤한테 그냥 믿고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커리큘럼을 잘 짜는 것만으로도 되게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인 과외를 받을 때에도 긍정적인 스노우볼로 작용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얘는 공부 별로 안 했는데 이상하게 성적이 잘 나오네. 그렇다고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닌데 되게 성적이 잘 나와.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보통 보면은 커리큘럼 되게 잘 짠 애들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커리큘럼 짜는 그 원리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학생의 능력치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내용들을 꾸준히 선정해가지고 꾸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구멍이 생기거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상황의 객관화도 되게 중요할 거고요. 뭐 예를 들어 볼게요. 현재 고2 상위권이 2학년 2학기 때 미적분을 배운단 말이죠. 중학교 때 미적분을 잘했든 못했든 미적분 개념부터 다시 배우게 될 거란 말이죠. 왜냐면 어차피 중학교 때 했던 거 다 까먹었다고 생각하니까 진도를 되게 느리게 나가면 여름방학 때 미적분을 배우고 2학기 때 미적분 내신을 나가잖아요. 개념 기본 문제풀이 딱 요 정도만 수업 듣고 2학년 2학기 때 진입하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개념 한 다음에 센 정도까지 풀고 2학년 2학기 때 진입하잖아요. 자, 고쟁이, 마플 교과서, 마플 시너지, 뭐 올림포스 고난도, 그다음에 기출, 자이스토리 이런 거 언제 합니까? 할 시간이 없단 말이죠. 근데 앞서 말했듯이 적당히 상위권의 경우에서는 그 전 학기 때 수투를 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미분이나 적분 같은 거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받아들인 속도 자체도 조금 빠른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적분 진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초창기 내용들 있죠. 그러니까 뭐 도함수 활용 초창기 내용, 그다음 1단원 초창기 내용, 그다음 부정적분 초창기 내용들을 어느 정도 빠르게 나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서도 조금 빨리 나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개념서랑 센이랑 병행할 게 아니라 아예 애초에 처음부터 내신 고쟁이 같은 문제집을 같이 푸는 겁니다. 왜냐면 내신 고쟁이도 스텝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센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충분히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시간을 절약해가지고 여기서 뭐도 추가하냐면 어려운 문제들 있죠. 그러니까 모의고사 30번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도 조금씩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름방학 때 시간이 좀 많으니까 어려운 문제를 여러 번 시간을 두고 푸는 연습까지 해가지고 2학년 2학기도 대비를 하면서도 나중에 올 수능에 대한 대비까지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개념서랑 수능 30번급의 문제를 동시에 나가는 게 말이 됩니까? 보통은 말이 안 되는데 요거를 어떤 식으로 선생님이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저희 학생들 어떻게 하냐면 자, 일주일에 8시간 수업을 한단 말이죠. 일주일 8시간 중에 2시간은 바이블로 나갑니다. 수학의 바이블 개념을 엄청 빠르게 싹 이렇게 다 땡겨요. 그 와중에 이제 고쟁이나 뭐 몇몇 시력 정석에서 보이는 몇몇 개념들까지도 그 2시간 안에 쭉 다 떼버립니다. 어차피 여름방학 어차피 앞뒤로 이렇게 저렇게 해버리면 6주밖에 안 나온단 말이죠. 6주 동안 12시간 만에 이 미적분 중급 개념까지를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능력치가 되는 애들끼리 쭉 모아가지고 그냥 싹 이렇게 밀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문제풀이 자체도 애들이 센 필요 없고 내인 공부를 내신 고쟁이로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신 고쟁이 스텝 2에서는 문제가 조금 어렵단 말이에요. 좀 중요한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거기에 풀이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자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좀 오해하기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개념을 나가는데 기출킬러 어떻게 같이 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기출킬러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실제로 이 기출 킬러를 풀 줄 아는 능력을 배양한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긴 호흡의 문제를 시도해본다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긴 호흡의 문제를 시도해보고, 야 너 하고 있니? 야 이거는 이렇게 가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들어? 이런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내신 기간 들어가면 정해져 있는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매우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 방학 때 길게 푸는 연습을 선생님 옆에서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 푸는 능력치 향상까지 지금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완전 고등학교 3학년 때 수학적인 사고력이 안 돼가지고 뭐 문제를 못 풀겠어요, 이런 말들도 쏙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름방학 때 이렇게 해버렸다. 그러면 학기 중에 뭐 할 수 있습니까? 기출킬러 할 수 있죠. 자이스토리, 마플, 수능 기출 총정리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저희 학원에 이제 일반고 상위권반이랑 해고 상위권반 같은 경우에는 기출킬러 문제집 들어가고요. 이제 자이스토리, 마플, 수능 기출 총정리 요게 학교 시험에 그대로 나오죠. 해고 같은 경우에는 센텀고, 양운고, 해강고까지도 어느 정도 그대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내신고쟁이 혹은 마플 시너지 요거 한 번 더 돌릴 거고요. 왜냐면 중급, 중상급 문제들이 왕창 많이 몰려 있는 거기 때문에 쉬운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이제 능력치를 배양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심화개념서로 해고 같은 경우에는 바이블 어차피 한 번 더 돌려야 되지만 그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마플 교과서로 한 번 더 돌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올림포스 고난도, 이제 해고 같은 경우에는 절대 등급 이런 식으로 볼 겁니다. 여름방학 때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학기 중에 이런 것들을 좀 어려운 것들을 동시에 진행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2회독 3회독까지도 기출문제 분석이 다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빡빡빡빡 가지고 오는 이유는 뭐냐?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비슷한 레벨의 학생에 비해서 1년 정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이게 운영의 묘미예요, 요게. 그래서 그 똑같이 공부했는데 얘는 뭐 이상하게 빨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부터 실제 재수생 커리큘럼을 그대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겨울방학 때 기출킬러 어려운 것들 한 번 더 풀거나 아니면 심화 문제 풀이를 진행할 수 있고, 반이 형성만 된다면은 이제 한 권으로 완성하는 수학 있죠. 어려운 거. 의대 재수종합반, 하이퍼의대, 강남대성, 서초메가 이런 데서 쓰는 수능형 심화 개념서를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 이제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고등학교 3학년 3월 달에 이런저런 수능 특강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일주일 커트로 그냥 다 빼버리고 뭐 현우진의 유련이나 아니면 한석원의 알파 테크닉 그런 이제 심화 내용들을 쭉쭉쭉쭉 바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 과정은 재수생보다 한두 달 빠른 거라 가지고 작년 거를 들어야 되긴 한데 어쨌든 이만큼 빨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이 적당히 공부한 의지만 있다면은 적당히 상위권 학생들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커리큘럼 어떻게 짜는지에 따라서 3학년 올라갔을 때 이제 최상위권을 완전 발돋움할 수가 있는 거죠. 좀 어려운 고등학교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거를 나중에 중등 과정이나 초등 과정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중등 때 선행을 많이 못했더라도 기본적인 선행의 스노우볼이 계속 이제 굴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3학년 3월 달에 처한 상황이 매우 이제 달라지게 되겠죠. 아마 올해 겨울 때 되면 똑같은 이야기를 또 여쭤보실 거예요. 그리고 현재 중학교 3학년 뭐 예비 고1 학부모님들한테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애가 선행이 많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면 돼요. 근데 이게 방금 말씀드린 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격차가 이미 많이 벌어진 상황에서 1학년 1학기 때 바로 안 뒤집어집니다. 이거 어떻게 뒤집습니까? 그거 어떻게든 되겠다고 하는 거 자체가 조금 무리가 있는 겁니다. 요거는 확실하게 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한 2년 정도가 더 걸린다는 거죠. 왜냐면 말 그대로 그 스노우볼이라는 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제 노하우도 축적되고 공부하는 시간도 자꾸 차이가 많이 날 거고 이렇게 되는데, 뭐 반대로 선행한 애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막 이렇게 달려왔을 텐데 우리 애가 갑자기 한 몇 개월 한다고 해서 다 따라잡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선생님 아무리 잘 잡아도 뭐 그게 쉽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언급한 커리큘럼들은 당연히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갖게 됩니다. 실제 수학 공부 경력도 짧고 공부에 대한 감도 없는 3등급 뭐 5등급 학생들이 무조건 이제 이정민 말만 따라하면 돼, 1등급 2등급만 적용하라고 해서 난 3등급이니까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했을 때 하기 좋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어려운 것만 들이밀었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죽도 밥도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다 왕창 망해버리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되게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공부법들을 써도 되는 학생들인지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운대고 기준으로 2등급에서 3등급 혹은 1등급에서 3등급, 일반고 1, 2등급 학생들, 그리고 비학군지 학생들의 1등급 학생들만 요 방금 말씀드렸던 해당 커리큘럼으로 공부하기 바라고요. 고1, 2를 대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때 얼마 안 남았어요. 뭐 사실 거의 끝났다고 보셔도 되는데, 여기서 하나만 더 갖다 붙인다면은
그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기출 킬러, 그러니까 문제집 하나 새로 사는 게 아니라 기출 30번 문항들 뭐 한 5문제 정도만 가지고 오세요. 그러니까 인터넷 네이버 같은 데 검색을 해가지고 한번 풀어보세요. 요거 푸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앞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름방학 후반을 맞이해서 커리큘럼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요 커리큘럼은 장기적으로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 6학년 어떻게 할지, 중학교 1학년 자율학습제, 자율학년제, 중학교 2학년 때 K모를 하냐 안 하냐, K모 끝나고 뭐 하느냐, 아니면 중3 때 예비고에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고2들이 어떻게 역전하느냐, 내신 어떻게 갈 거느냐, 고2들이 이제 내신형 고2랑 수능형 고2들, 고3들 어떻게 순서대로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쫙 나눠가지고 제가 다 설명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말이 조금 빠르고 내용이 어려울지라도 요 커리큘럼에 대한 내용만큼은 정확하게 딱 앉아가지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